제목 나만의 가치와 비전을 팔아라. 이게 안 되면 평생 소비자로 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라. 나만의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라. 멋있는 말이에요. SNS에서 엄청 공유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멋있는 인생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 선포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이 만든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오늘은 그 냉정한 구조를 전부 뜯어볼 겁니다. 끝까지 보세요. 파트정 왜 대부분 실패하는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 맞아 나도 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두 번째, 근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다가 끝난다. 둘 다 결과는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게을러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멍청해서요? 절대 아니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가치가 뭔지 잘못 알고 있다. 둘째, 비전을 감성으로 만들려고 한다. 셋째, 파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 세 개를 오늘 다 뜯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Cartwheel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내가 잘하는 것 가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가치.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돈이 붙는 가치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돈을 내고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뭔지 아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뀌는 욕망들이 있어요. 살을 빼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외롭지 않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수천 년째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고 싶으면 거창한 철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돈 내고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가? 한 가지 예시 들어볼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크리에이터는 수백만 구독자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가 재미있긴 한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구독자가 10만이어도 월 수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콘텐츠가 딱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치의 본질이에요. Part 2 나만의 가치 만드는 법. 자,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게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차별화는 어디서 오느냐? 기존 것 나만의 관점.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개발 콘텐츠를 보세요. 전 세계의 자기개발 책은 수십만 권이에요. 유튜브에도 자기개발 채널은 수천 개죠. 근데 왜 어떤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채널은 아무도 안 볼까요? 내용이 달라서요?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차이는 딱 하나.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때려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로 증명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패 이야기로 공감을 만들어요. 사람은 정보를 사지 않아요. 사람은 해석 삽니다. 그 해석이 나만의 관점이고 그게 바로 가치예요. 그럼 나만의 관점은 어떻게 만드냐? 이건 세 단계로 만들어요. 1단계, 경험을 쌓아라. 여기서 경험은 성공 경험만이 아니에요. 실패 경험, 좌절 경험, 창피했던 경험, 이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이야기는 다들 비슷비슷해요. 근데 실패 이야기는 제각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패에 훨씬 더 공감합니다. 2단계, 해석을 만들어라. 경험 자체는 그냥 사건이에요. 거기서 이건 이런 의미였다라고 의미를 붙이는 게 해석이에요. 나는 3번 퇴사했다는 사건이고요. 3번 퇴사를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해석이에요. 해석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가치가 돼요. 3단계, 메시지로 압축해라. 해석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월 1,000만 원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걸 돕는다. 나는 번아웃 온 직장인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을 안내한다. 이렇게 딱 한 문장이 되면 그게 당신만의 가치 제안이에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나? 그 경험에서 뭘 배웠나?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나만의 가치의 씨앗입니다. 파트 3 비전의 본질. 가치를 만들었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망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비전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근데 대부분 비전을 이렇게 이해해요. 멋있는 꿈, 거창한 목표, 언젠가 이루고 싶은 것. 틀렸어요. 비전은 감성이 아니에요. 비전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방향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방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갈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겠다. 그 차이가 바로 신뢰예요. 그리고 시장은 신뢰 있는 사람에게 돈을 씁니다. 자, 그럼 비전은 어떻게 만드냐? 감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1단계. 내가 해결할 문제를 정의해라. 나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여기서 흐릿하면 끝이에요.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는 아무도 안 돕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취업 준비하는 20대, 번아웃 온 30대 직장인, 부업을 시작하고 싶은 40대. 이렇게 딱 특정이 돼야 합니다. 2단계. 내가 만들 결과를 정의해라. 그 사람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가요?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는 결과가 아니에요. 너무 모호해요.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을 1000만 원 버는 구조를 만들게 해준다. 매일 아침 무기력하게 일어나는 사람을 목적 있는 루틴으로 바꾼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해요. 3단계. 내가 가고 싶은 끝을 정의해라. 나는 5년 후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자기개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세 단계가 합쳐지면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판단 기준이 생겨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기 시작해요. 비전은 내 안의 나침반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Part 2 펄러라. 자, 이제 핵심이에요. 가치를 만들었다. 비전도 만들었다. 그 다음은 팔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99%가 멈춰요. 왜냐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완벽해지면 그때 해야지.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부 다 핑계예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시장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시장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가치도, 아무리 명확한 비전도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머릿속을 모르거든요. 그럼 파는 게 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판매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판매를 불편한 거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판매는 설득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확신의 전달. 내가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도 돈을 안 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스킬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자기개발 콘텐츠를 만들어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취업 실패를 9번 경험하고 결국 내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걸 나눕니다. 이게 파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왜 필요한지가 있어요. 사람은 기능을 사지 않아요. 사람은 이야기를 삽니다. 한 가지 더. 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바꾸는 거예요. 모두에게 팔려고 하면 두려워요. 근데 딱 한 사람, 이걸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줄어들어요. 팔기 싫어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뭔지 몰라서 못 파는 거예요. 파트 5의 성공하는 사람의 패턴.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할게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 이유로 무너져요. 첫째, 실행을 안 한다. 생각은 많아요. 계획도 많아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언젠가 해야지가 무한 반복돼요. 둘째, 피드백을 무시한다. 용기 내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리고 포기해요. 근데 피드백은 실패가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셋째, 남과 비교하다 멈춘다. 저 사람은 구독자가 10만인데 나는 100명이야. 저 사람은 강의 수익이 1억인데 나는 100만 원도 안 돼.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발선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넷째, 꾸준함이 없다. 2달 열심히 하다가 쉬고 또 열심히 하다가 쉬고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사라져요. 결국 이거예요. 버티지 못한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의 패턴은요? 놀랍도록 단순해요. 일단 만든다. 일단 올린다. 일단 판다. 계속 고친다.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첫 영상이 조회수 0이어도 올려요. 첫 제품이 아무도 안 사도 또 만들어요. 피드백 받으면 고쳐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6개월 동안 조회수가 한 자릿수였어요. 단 한 자릿수.
그래도 매주 영상 올렸어요. 그게 1년이 됐어요. 1년이 2년이 됐어요. 지금 이분은 구독자 수십만에 강의 하나로 수억의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딱 하나만 남들과 달랐어요. 멈추지 않았다. 그게 전부예요. 결론 당신이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이건 선택이에요. 남의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가치를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잔인하지만 사실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세상은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당신이 해결할 문제를 정해라. 그 해결 방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시장에 던져라. 욕먹어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아무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막 인서트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라. 그리고 팔아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시작하려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